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K-팝과 J-팝 둘 다 듣는 사람들 생각에 왜 J-팝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란 제목의 해외 토론 게시판에 주제가 올라와 그 내용과 그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틱톡을 스크롤하다가 참매나의 비진이 올라와 보게 되었는데 만약 K-팝이었다면 팬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읽어보니 K-팝 팬들은 J-팝 팬들에게 보여주면 되지 왜 우리에게 검증을 받으려 하는 거냐라는 글들이 달렸습니다. 왜 J-팝은 K-팝처럼 세계적인 인기를 얻지 못하는 건가요? K-팝도 여전히 작은 시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 논의가 핵심이 아니니 다음으로 미룹니다. 요점은 K-팝이 작다고 하면 J-팝은 세계적으로 훨씬 존재감이 없다는 건가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K-팝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J-팝 그룹 니즈도 한국 그룹만큼 국제적으로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일하게 열성 팬이고 내가 좋아하는 밴드들은 다 일본 쪽인데 J-팝은 잘 듣지 않아요. 둘 다 듣는 사람이 있으면 왜 K-팝은 J-팝보다 인기가 있는지 차이가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게시글의 해외 네티즌 댓글 반응입니다. J-팝은 접근이 쉽지 않아. K-팝은 국제적인 마케팅부터가 달라. 찾기 쉽게 영어 제목이 있는 것부터 여러 나라 자막도 있어. 요즘은 J-팝도 그렇게 하는 가수들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일본어를 못하면 J-팝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또 일본 회사들은 저작권이 엄격해서 팬들을 위축시켜 버린다. 나는 일본 밴드들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홍보하더라고.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완전한 음악이 아니라서 다 들으려면 DVD를 구매해야 해. 내 기억으로는 일본은 아직도 CD나 DVD 같은 구식 미디어 포맷을 많이 사용해. 최근까지는 스트리밍도 안 했을 거야. 맞아, 디지털 음악의 부족도 분명 원인일 거야. 스포티파이에도 주요 가수들의 목록이 없어. 심지어 앨범 타이틀곡들은 CD 같은 것들이 판매되고 2-3개월 지나지 않으면 뮤직비디오도 공개가 되지 않아. 스포티파이 같은 서양 팬베이스의 플랫폼에서도 일본 음악의 99%는 일본어로 써있어. 재미있네. 애플뮤직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맞아, 참 이상해. 이유를 모르겠어. K-팝은 J-팝에 비해서 국제적으로 더 팬들이 접근하기가 쉬워. 내 친구 중에 일본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도 음악은 K-팝을 좋아하더라고.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아. J-팝은 유튜브에서 완전한 뮤직비디오를 올리지 않아. 한국 기획사에서 만든 J-팝이나 에그자일 그룹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그룹들은 전체 음악을 올리지 않더군. 마케팅이 큰 요인이지. 그들은 출시일 몇 달 전에 짧은 뮤직비디오 하나 올리고서는 앨범이 나오면 전체 뮤직비디오를 공개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J-팝 그룹도 그렇게 하더라고. 스포티파이에서는 심지어 한국의 무명 그룹도 찾을 수 있는데 일본 노래는 찾기 힘들어. 아시안보스에서 J-팝 가수를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 기본적으로 비슷한 이야기였고 이제 국제시장을 공략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어. 맞아, 접근성의 문제지. J-팝은 아라시아 AKB48만 알아. 그것도 내가 직접 검색해서 알아낸 거야. 왜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말하기는 어렵지 않아. 외국인으로 일본 음악 산업에 접근하기가 어렵지. 외국인에게 굉장히 배타적이야. 스트리밍이나 인터넷에 관련해서도 거기 늙은이들이 꽤 완고한 것 같아. 일본에서 훌륭한 음악이 있겠지만 내 경험으로는 그런 음악을 찾으려면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해서. 이런 주제는 여기서 많이 이야기되어 왔어. 양쪽을 모두 좋아하는 팬들은 일본은 접근하기 어렵고 저작권도 까다롭고 일본 시장이 커서 해외에 신경을 안 쓴다고 하던데 반면 K-팝 그룹은 일반적으로 서양에 더 친근해. 또 패션이나 음악 퍼포먼스 같은 측면에서도 서양 사람들에게는 AKB 같은 그룹보다는 트와이스의 음악이 훨씬 더 접근하기 쉽지. 근데 사람들이 J-팝 시장이 크다고 말할 때 무슨 의미인 거야? J-팝의 충성스러운 팬들은 주로 일본 사람들이잖아. J-팝은 일본인만으로도 충분한가 봐. 일단 인구가 한국보다 거의 3배 많아서 국내 시장이 커. 트위터에서 일본 유명인들을 검색해봐도 댓글들은 다 일본인들밖에 없어.
또 일본 유명 배우가 다른 유명 여배우와 결혼이 공개되었는데도 해외 팬들은 누군지 관심도 없어. 나는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 배우 말해줘도 모를 거야. 난 일본 음악 팬인데 가격 측면에서도 K-팝보다 비싸. 그리고 음악이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종류는 아니야.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음악 시장이고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신경 쓸 이유가 없어. 반면에 한국은 5번째에서 7번째 시장이어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럼 일본 가수들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수입도 괜찮은 거야? 그럴 거야. 그래서 회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나 봐. 일본은 시장이 커서 세계로 진출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글로벌 진출로 한국이 이익을 얻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아도 산업이 지탱이 되니까. 나도 비슷한 생각이야. 난 K-팝에 빠지기 전에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졌었는데 주제곡 찾기도 어렵고 관련 내용도 찾기가 어려웠어. 반면 한국은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아. 매주 라이브 공연, 버라이어티 쇼, SNS 소통 등 접근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 찬미나는 힙합 가수고 K-팝 밖의 한국인들도 K-팝 아이돌만큼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 찬미나는 독특한 음악을 하는데 J-팝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 실제 한국 혼혈이고 한국 가수들과 작업도 했어. J-팝과 K-팝의 범주에 넣기는 그렇고 그냥 꽤 성공한 솔로 가수야. 많은 사람들이 J-팝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수년간 조금씩 그런 점들은 변해오고 있어. 유튜브에서도 전체 일본 가수 뮤직비디오가 올라오고 있고 또 몇몇은 영어 자막도 달리고 있어. 일본의 다양한 가수들도 국제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본 기획사들도 국제시장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 완전 동의해. 요즘 J-팝은 훨씬 접근하기가 쉬워. 사람들이 여전히 접근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J-팝과 일본 음악 산업은 해외 투자가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K-팝 그룹은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도 지원을 많이 해줘서 성공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반면 J-팝 그룹을 봐봐. 그들은 식료품점에서 공연하는 경우도 있어. 내 생각에 J-팝은 K-팝처럼 세계에 인정받으려고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여.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 음악 취향이 아니야. 한국 가수들이 일본에 데뷔해서 일본어로 부르는 경우 말고 원래 오리지널 일본 음악을 들어봤는데 그들의 음악은 뭔가 다르더라고. 일본 시장이 어떻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취향 차이가 있어. J-팝은 완전히 독특한 일본인 취향이지. 글로벌 트렌드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오직 자기 시장에만 초점을 맞춰. J-팝은 일본 사람들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 극소수의 가수들만 서양에 진출하려고 해. 근데 서양에 진출하려는 일본 가수들의 음악도 J-팝과는 다르더라고. 반면 K-팝은 서양을 타겟으로 하고 서양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서구 팬들의 입맛에 맞는 장르가 되었어. 국제적으로 K-팝이 훨씬 널리 퍼져 있어. 특히 트와이스 같이 일본어 앨범을 내는 그룹들도 일본어 공연은 거의 볼 수 없고 저작권이 엄격해서인지 공개된 영상도 질이 떨어져. 일본 팝이나 솔로 그룹 가수들은 일본 외에는 어디에서도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 J-팝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 엄격한 저작권도 그렇고 mp3 파일도 찾기가 너무 지쳐서 J-팝에서 K-팝으로 갈아탔어. 지금 한국과 서양은 뷰티 패션이나 미디어 트렌드가 공통점이 많은데 일본은 그런 점에서 많이 떨어져. 나는 나이가 많은데 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음악 팬이었어. 그때는 일본 음악을 찾아 듣기가 더 힘들었지. 요즘은 그때보다는 훨씬 찾아서 듣기가 쉬워졌어. SNS를 통해서도 정보가 있으니까. 난 K-팝 팬이 되기 전에는 J-팝 팬이었어. 나에게 J-팝은 K-팝으로 통하는 관문이었어. 왜냐하면 J-팝을 듣다 보면 알고리즘이 좀 더 국제적인 음악을 추천해 주더라고. 사람들은 친숙하거나 선호하는 소리에 끌리는 습관이 있어. 음악 자체로 보면 J-팝은 요즘 서양 사람들에게 익숙하지가 않아. 아마 호불호가 강할 거야. 반면 K-팝은 서양 댄스팝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더 친숙해. J-팝은 세계적 음악 트렌드에서 보면 K-팝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고 있어. 해외 팬들의 유행을 못 따라가는 거지. 일본 음악 회사들은 저작권과 접근성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지. 맞아, 무슨 음악 하나 듣는데 일본인이 아니라서 DVD 사기도 어렵고. 한국 아이돌이 국제적 트렌드에 더 적합하고 국제적 홍보도 더 잘 되고 있어. J-팝은 이제 막 국제적인 노력을 시작하고 있는 거야.
반면 K-팝은 이미 예전에 시작했고 J-팝도 어느 정도 인기를 끌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어. 인터넷에서 K-팝 팬들은 꽤 시끄럽고 악명 높기도 한데 일본이 그런 인기를 얻을지는 모르겠어. 나도 몇 년 동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어. 왜냐하면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J-팝을 들었는데 이제는 거의 듣지 않고 K-팝만 들어. 내 생각에 접근성 문제야. 처음에 J-팝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팬들이 여러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공유했는데 일본 회사에서 저작권으로 공격을 했어. 반면 한국도 처음은 비슷했는데 자유롭게 변했어. K-팝은 노출 효과는 눈덩이처럼 커졌고 일본은 애니메이션 팬에게 의존하면서 폐쇄적으로 나갔어. 솔직히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어. 내 경험을 생각해보면 J-팝, J-락 하면 지금은 나이 든 사람들이 예전에 좀 들었지. 그렇다고 엄청난 인기는 아니고 2007년쯤에 학교 다닐 때 1200명 학생 중에서 나를 포함해서 한 5명 정도 들었어. 그때 생각하면 지금 K-팝은 인기도 훨씬 많고 놀랍게 성장하는 것 같아.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대부분 그 이유를 시스템의 이유로 말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음악이 좋으면 시스템이 좋지 않아도 어떤 경로로든 들으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정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아도 어떻게 하든 보는 것처럼 K-팝이 인기가 있고 J-팝이 인기가 없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제품의 퀄리티와 선호도가 K-팝이 높고 많기 때문입니다. 이 쉬운 결론을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것은 일본의 주장이 아직도 해외 네티즌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